사람들로 붐비는 출구에서 65세 김철수는 목을 빼고 아들을 기다린다. 손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호두과자 봉지가 들려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1년 만에 돌아오는 아들, 25세의 김민준을 마중 나온 것이다. 민준아, 철수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는다. 민준은 큰 캐리어를 끌며 나오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가볍게 고개만 끄덕인다. 아빠. 오랜만이네. 그래. 많이 컸구나. 밥은 먹었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괜찮아. 피곤해서 그냥 집 가고 싶어.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하다. 철수는 계속 말을 걸어보지만 민주는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가끔 영어로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인다. 아마도 미국에 있는 친구들일 것이다. 학교는 어때? 공부하기 괜찮아? 응, 그냥 그래.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응, 교수님들은 좋으시고? 응. 짧은 대답만 돌아온다. 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철수가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저녁 식탁.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 하지만 민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민준아, 밥 먹자. 아빠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아빠, 나 피곤해. 내일 먹을게. 철수는 혼자 식탁에 앉는다. 가득 차려진 음식들 사이 빈 의자 하나.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든다. 입맛이 없다. 당뇨약을 먹어야 해서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뜬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나간다고 한다. 친구들 만나고 올게. 그래. 저녁은 집에서 먹자. 아빠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응, 그럴게. 하지만 민주는 저녁에도 돌아오지 않는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온다. 술 냄새가 난다. 철수는 다시 차려놓았던 저녁을 혼자 치운다.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이 지난다. 민주는 거의 집에 없다. 친구들을 만난다고, 선배들을 만난다고, 후배들과 약속이 있다고. 철수는 아들의 뒷모습만 하루에 한두 번 볼 뿐이다. 어느 날 저녁 드디어 민준이 일찍 들어온다. 철수는 반가운 마음에 거실로 나온다. 민준아, 오늘 일찍 왔네. 밥 먹었어? 응. 아빠, 나 다음 주에 미국 돌아가. 뭐, 벌써 아직 2주 남아있잖아. 응, 그냥. 학기 시작 전에 미리 가서 준비할 게 있어서. 거짓말이다. 철수도 안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 그래. 그럼 남은 시간이라도 같이 보내자. 아빠가 내가 가기 전에. 아빠, 그리고 민준이 말을 자른다. 생활비 좀 부탁해. 다음 학기 등록금이랑 집세도. 철수의 얼굴이 굳는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짓는다. 그래, 알았어. 얼마나 필요해? 한 3만 불? 3만 불. 4천만 원이 넘네. 응. 등록금이 올랐어. 그리고 생활비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철수는 잠시 침묵한다. 통장 잔고를 머릿속으로 계산한다. 그만큼 보내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자신의 병원비, 생활비를 제외하면 거의 바닥난다. 알았어. 보내줄게. 고마워, 아빠. 민주는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는다. 텔레비전에서는 노후 준비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온다.
그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린다. 밤이 깊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오래된 천장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다. 이 임대 아파트에 온 지도 벌써 5년이다. 수십 년 전이 떠오른다. 아내와의 이혼. 그때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아내는 떠나면서 말했다. 당신은 가족보다 일이 먼저예요. 아들한테도 관심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철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아들에게만 집중하겠다고. 아들만큼은 최고로 키우겠다고. 그래서 좋은 학원, 좋은 과외, 해외 연수, 그리고 마침내 미국 유학까지. 그 과정에서 자신의 꿈은 접었다. 사업을 확장하려던 계획도 포기했다. 재혼 제안도 거절했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다. 민준이만 잘 되면 돼. 내가 뭐가 중요해.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 빈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을 보니 문득 궁금해진다. 자신은 아들에게 무엇이었을까? 그저 돈을 보내주는 ATM기였을까? 고혈압 약을 먹는 시간이다. 철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약통을 열고 물 한 컵을 따른다. 혼자 약을 먹는다.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다. 은행 창구. 철수는 통장을 내민다. 해외 송금하려고 하는데요. 네, 얼마나 보내실 건가요? 4천만 원이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한다. 고객님, 그러면 잔액이 거의 안 남으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으니 신중하게. 제 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온다. 철수는 민준에게 전화한다. 벨소리만 길게 울린다.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낸다. 민준아, 돈 보냈다. 잘 받았는지 확인 좀 해줘.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다. 2시간, 3시간. 저녁이 되어서야 짧은 답장이 온다. 잘 받았어. 고마워. 그게 전부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쉰다. 다음 날 민준이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다.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민준은 거절했다. 아빠 괜찮아. 친구가 데려다 준대. 그래도 아빠가. 괜찮다니까. 그럼 잘 있어. 민준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선다. 철수는 따라 나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간다. 민준아, 몸 조심하고 연락 자주 하자. 응, 그럴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아들의 얼굴이 사라진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빈집. 아들이 쓰던 방문을 연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들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짧은 여행을 다녀간 손님 같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 10년도 더 된 사진이다. 그때는 민준이 중학생이었다. 아직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던 시절. 철수는 사진을 들여다본다. 그때는 아들이 자신을 보며 웃었다. 휴대폰을 든다. 민준에게 전화를 건다. 역시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낸다. 잘 도착했니? 아빠한테 연락 좀 해줘. 답장은 오지 않는다. 일주일이 지난다. 철수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한다. 민준에게서 온 연락이 있을까 기대하며. 하지만 메시지 창은 비어 있다.
병원 가는 날이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당뇨 수치를 확인하고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김철수 환자분, 네, 진료실에 들어간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젓는다. 혈당 수치가 많이 올랐네요. 관리 잘 안 하셨어요? 네. 요즘 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합병증 올 수 있어요. 식단 관리 철저히 하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밀 검사요. 비용이 얼마나? 한 5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철수는 잠시 망설인다. 통장 잔고를 생각한다. 아들에게 돈을 보낸 후 남은 돈으로 몇 달을 버텨야 한다. 다음에 좀 여유 있을 때 할게요. 환자분 건강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약만 처방해 주세요. 약국에서 약을 받는다. 한 달치 약값이 10만 원이 넘는다. 카드를 긁는 손이 떨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마켓 앞을 지나친다. 들어가서 장을 봐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냉장고에 뭐가 있나 생각해 본다. 김치, 계란 몇 개, 오래된 밑반찬. 그걸로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연다. 어두운 집. 불을 켠다. 덩그러니 혼자다. 식탁에 앉아 컵라면 하나를 끓인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린다. 그 3분이 참 길다. 라면을 먹으며 또 민준에게 전화를 건다. 이번에도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낸다. 민준아, 아빠야. 잘 지내니? 건강은 괜찮고? 1시간 후 답장이 온다. 응, 잘 지내. 아빠도 잘 지내. 그게 전부다. 철수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텔레비전을 켠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웃고 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들린다. 채널을 돌린다. 드라마가 나온다. 따뜻한 가족 이야기. 채널을 또 돌린다. 뉴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이야기. 텔레비전을 끈다. 고요한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똑딱 똑딱. 과거가 떠오른다. 이혼한 직후 아들을 데리고 살기로 했을 때 아내는 양육권을 원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당신이 키우세요. 저는 지쳤어요. 그때 철수는 생각했다. 아내가 못해준 사랑, 내가 2배로 줘야겠다고.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다. 학원비, 과외비, 용돈. 뭐든지 사주고 뭐든지 들어줬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아들에게 나밖에 없다고 말하며 사실은 자신에게 아들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얻으면, 성공하면 그때는 자신을 돌아볼 거라 믿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멀어졌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화가 줄었고 대학에 가서는 방학에도 집에 잘 오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다. 다 내 잘못이야. 철수는 중얼거린다. 혼잣말이다.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다.
부엌 식탁 위에는 약통이 일렬로 놓여 있다. 당뇨약,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어야 하는 약들. 물을 한 컵 따라 약을 먹는다. 쓴맛이 입안에 퍼진다.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데 입맛이 없다. 냉장고를 열어본다. 김치, 계란 2개, 시든 채소 몇 개.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를 한다.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운다. 혼자 먹는 아침밥. 텔레비전을 켜지만 집중이 안 된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다. 접시 1개, 수저 1벌. 금방 끝난다. 오전 시간이 길다. 할 일이 없다. 예전에는 회사에 다녔지만 2년 전 조기 퇴직했다. 퇴직금 대부분은 아들 유학비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든다. 민준의 SNS를 들어가 본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들은 자주 사진을 올린다. 미국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파티 사진, 여행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좋아요를 누르려다 멈춘다. 괜히 아빠가 들어와서 댓글 달면 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보기만 한다. 사진 속 아들은 행복해 보인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신이 없는 곳에서 더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오후가 되어 산책을 나간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는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본다. 벤치에는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철수는 그들 곁을 지나친다.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 동네에 산 지 5년이 되었지만 친한 이웃이 한 명도 없다. 아들 얘기만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기회를 놓쳤다.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본다. 가장 저렴한 것들만 고른다. 라면, 계란, 두부, 김치. 계산대에서 카드를 긋는다. 13,000원. 이것도 아껴야 한다.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한다. 냉장고가 조금 채워진다. 그래도 여전히 휑하다. 저녁 시간. 혼자 밥을 짓는다. 김치찌개를 끓인다. 식탁에 혼자 앉는다. 빈 의자들을 보며 밥을 먹는다. 식사 후 약을 또 먹는다. 저녁 약.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한다.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이 스스로 챙긴다. 밤 9시 민준에게 전화를 건다.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 8시쯤 될 것이다. 벨소리만 울린다.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낸다. 민준아, 학교 잘 다니니? 아빠 보고 싶구나. 답장은 오지 않는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사진 속 민준은 아빠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자신의 손을 놓은 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훨씬 전부터였을까? 과거를 되돌아본다. 이혼 후 아들에게만 집중했던 시간들. 친구들의 모임도 거절했다. 애 키우느라 바빠서라는 핑계로. 사실은 아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야근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아들 학원 데려다 주는 시간을 지키고 싶어서. 하지만 아들은 고마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빠 왜 이렇게 간섭해? 라고 말했다.
연애할 기회도 있었다. 직장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을 거절했다. 아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사실은 아들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빈집, 이 고독이다. 내가 너무 집착했나? 철수는 앨범을 덮는다. 눈물이 핑 돈다. 하지만 울지 않는다. 누가 봐줄 것도 아닌데 혼자 우는 게 더 슬플 것 같아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 여러 생각이 떠오른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아내와 다시 시작했다면? 만약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지 않았다면? 만약 내 인생도 챙겼다면? 하지만 모든 만약은 의미가 없다. 이미 선택한 길이고 돌아갈 수 없다. 휴대폰 화면을 본다. 여전히 민준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잘 자라. 민준아,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눈을 감는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약 먹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는 하루. 한 달이 흘렀다. 철수의 휴대폰 메시지창에는 민준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쌓여 있다. 민준아, 오늘 날씨가 좋구나. 거기는 어때? 시험 기간이라고 했지? 힘내라. 아빠, 오늘 병원 다녀왔어. 괜찮다고 하시네. 밥은 잘 챙겨 먹니? 주말 잘 보내고 있니? 모두 읽은 표시만 있고 답장은 없다. 가끔 응 알았어 같은 짧은 답만 온다. 철수는 더 이상 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짧게, 부담 없게. 하지만 그마저도 답이 없는 날이 많아진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을 만난다. 비슷한 또래의 남자 박씨다. 안녕하세요. 철수가 먼저 인사한다. 박씨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5년 됐는데 인사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어색한 침묵.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다. 박씨가 먼저 내린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게 전부다. 5년을 같은 건물에 살았지만 인사 한 번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다. 단지 내 벤치에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철수는 그들을 지나쳐 걷는다. 어울릴 수 없을 것 같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끼어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켠다. 저녁 뉴스 시간. 경제 뉴스가 나온다. 물가 상승률, 이자율, 환율.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휴대폰을 든다. 은행 앱을 실행한다. 잔액을 확인한다. 300만 원 남짓. 이걸로 몇 달을 버텨야 한다. 다음 달 월세, 관리비, 병원비, 생활비. 계산해보니 빠듯하다.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65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경비, 청소, 배달. 몸이 성한 사람도 힘든 일들이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자신이 할 수 있을까?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한다. 65세 이상 가능 필터를 거니 몇 개 나오지 않는다. 시급 최저임금 하루 8시간.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벌 수 있다. 지원서를 작성하려다 멈춘다.
학력, 경력, 자기소개서, 무엇을 써야 할까?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지만 이제는 아무 소용없는 경력이다.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민준의 SNS를 또 들어가 본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미국 친구들과 스키장에 간 사진이다. 모두 고가의 스키복을 입고 웃고 있다. 자신이 보낸 돈으로 저렇게 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스친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민준이는 공부도 열심히 할 거야. 가끔 친구들과 노는 건 당연한 거지.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다. 밤이 되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인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번에는 받을까?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소리가 계속 울린다. 받지 않는다. 자동으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간다. 민준아, 아빠야. 한 달 넘게 통화를 못했구나. 아빠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니? 잠깐만 통화하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메시지를 남기고 끊는다. 답장이 올까? 1시간을 기다려본다. 오지 않는다.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린다. 민준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때는 아빠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갔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며 신나게 이야기했다. 중학교 때는 조금 달라졌다. 사춘기가 왔다. 아빠, 너무 간섭하지 마. 아빠는 몰라. 같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래도 대화는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 스트레스로 서로 자주 부딪혔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원 빠지면 안 돼. 대학은 꼭 좋은 데 가야 해. 강요하고 압박하고 기대했다. 대학에 가서는 거의 대화가 없어졌다. 방학 때도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에 잘 오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철수는 반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적극 지원했다.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영어도 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나중에 좋은 직장 잡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걸 쏟아부었다. 유학비, 생활비, 용돈.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쓰면서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들이 성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돈만 필요할 뿐이다. 돈을 보내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가 아들에게 뭘 가르쳤나?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법만 가르쳤다. 감사하는 마음, 효도하는 마음,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런 건 가르치지 못했다. 아니, 보여주지 못했다. 자신도 부모님께 잘하지 못했다. 아들 키우느라 바빠서 부모님은 뒷전이었다. 명절에나 잠깐 들르고 용돈 몇 푼 드리는 게 전부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만 치르고 끝이었다. 그런 자신을 보고 자란 아들이 자신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대물림되는 무관심, 대물림되는 소외. 다 내 잘못이야. 철수는 고개를 떨군다. 후회가 밀려온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든다. 민준의 메시지 창을 또 열어본다. 읽지 않은 메시지는 없다. 모두 읽기만 하고 답하지 않은 메시지들.
마지막으로 보낸 음성 메시지.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민주는 들었을까? 들었다면 왜 답하지 않을까? 아니면 귀찮은 걸까? 아빠의 목소리가, 아빠의 메시지가, 아빠의 존재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는다. 비 오는 일요일 오후, 철수는 장롱이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낸다. 오래된 사진 앨범들이 담겨 있다. 이사 올 때 아무렇게나 넣어둔 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앨범을 펼친다. 첫 페이지,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다. 25 갓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눈빛이 살아있다. 희망이 보인다. 다음 페이지, 결혼식 사진, 아내 윤희와 함께, 둘 다 행복해 보인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다. 그때는 정말 사랑했었다. 윤희야, 이름을 불러본다. 얼마 만에 부르는 이름인가. 이혼한 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 다음 페이지들을 넘긴다. 신혼여행 사진, 첫 집들이 사진, 임신했을 때 사진. 배가 부른 윤희를 안고 웃고 있는 자신.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민준이 태어났을 때 사진. 작은 아기를 안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 윤희는 피곤한 얼굴로 웃고 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인다. 민준이의 돌잔치, 첫걸음마, 유치원 입학. 앨범을 넘길수록 가족의 역사가 펼쳐진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윤희의 표정이 달라진다. 웃음이 줄어든다. 사진도 줄어든다. 민준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그때부터였다. 철수는 일에만 몰두했다. 승진하기 위해, 돈을 더 벌기 위해. 집에는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일했다. 가족여행은 미뤄졌고 약속은 어겨졌다. 윤희는 불평했다. 당신은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해요? 민준이가 아빠를 기다리는 것 좀 봐요. 이렇게 살 거면 왜 결혼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내가 돈 벌어오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야. 나중에 다 알아줄 거야. 결국 윤희는 지쳤다. 싸움은 잦아졌고 대화는 끊겼다. 그리고 어느 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 같아요. 내가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건데 민준이는 아빠가 필요한 거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모르죠. 결국 이혼했다. 민준이는 아빠와 살기로 했다. 아니, 윤희가 양육권을 포기한 것이다. 미안해요, 민준아. 엄마는 지쳤어. 아빠랑 잘 지내. 윤희는 떠났다. 다시는 보지 않았다. 연락도 끊겼다. 민준이는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철수는 애써 그 이야기를 피했다. 엄마는 우리를 버렸어. 이제 아빠밖에 없어. 그렇게 아들에게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잔인한 말이었다. 아들에게서 엄마를 지워버린 말. 앨범을 계속 넘긴다. 이혼 후의 사진들. 민준이와 단둘이 찍은 사진들. 놀이공원, 바닷가, 등산. 억지로 만든 추억들. 사진 속 민준이는 웃고 있지만 눈빛은 외로워 보인다. 중학생이 된 민준이. 사진이 거의 없다. 철수가 바빠서 같이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다. 아니, 민준이가 피했다.
아빠 사진 찍기 싫어. 고등학생 민준이. 입시 스트레스로 지친 얼굴. 웃는 사진이 하나도 없다. 대학생 민준이. 대학 입학식 사진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로는 사진이 없다. 철수는 앨범을 덮는다. 가슴이 먹먹하다. 내가 뭘 한 거지? 가족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가족을 잃었어. 다른 앨범을 꺼낸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인다. 부모님은 항상 자신을 안아주셨다. 따뜻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 생전에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 키운다는 핑계로. 부모님도 외로우셨을 것이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 지금 자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 상자 밑에서 편지 봉투가 나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편지를 개봉할 용기가 없었다. 천천히 봉투를 뜯는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다. 어머니의 필체. 철수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괜찮다.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면서 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착한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엄마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내가 너무 혼자 살려고 한다는 거야. 일만 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윤희도 떠나보내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민준이만 바라보며 사는 건 위험해. 민준이도 자기 인생이 있어. 언젠가는 너를 떠날 거야.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할 거니? 엄마 부탁이야. 내 인생을 살아. 민준이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사랑도 해봐. 그래야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혼자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흐른다. 철수는 소리 내어 운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운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 못 들어드려서 제가 바보였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는다. 어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고 정신을 차린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는다. 민준이도 자기 인생이 있어. 언젠가는 너를 떠날 거야. 그 말이 맞았다. 민준이는 이미 떠났다.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철수는 혼잣말을 한다. 답은 없다.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내도 없고 아들도 멀리 있다. 혼자다. 완전히 혼자다. 아침에 휴대폰 알림이 울린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다. 한 달 만이다. 아빠 다음 학기 등록금이랑 생활비 보내줘야 하는데 이번엔 좀 더 필요해.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답장한다. 잘 지내고 있었니? 1시간 후 답장이 온다. 응. 그래서 언제 보내줄 수 있어? 가슴이 철렁한다. 안부를 묻지 않는다. 그저 돈 이야기만. 35,000불. 원화로 4,500만원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통장 잔고를 확인한다. 300만 원. 턱없이 부족하다. 은행 대출을 알아봐야 할까? 하지만
65세에 정규직도 아닌 상태로 대출받기는 어렵다. 담보도 없다. 전세금도 아들 유학비로 다 쓴 상태. 몇 시간을 고민한다. 그리고 민준에게 전화를 건다. 이번에는 받는다. 응, 아빠. 민준아, 목소리가 떨린다. 아빠가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 금액을 다 보내주기가 힘들 것 같아. 뭐? 왜? 아빠 돈 없어? 그게 저번에 보낸 게 많아서 지금 통장에 얼마 안 남았어. 진짜? 그럼 어떡해. 등록금 내야 하는데. 학자금 대출 받는 건 어때? 아빠가 조금 여유 생기면 아빠 나 대출 받으면 신용 점수 떨어져. 나중에 취직할 때 불리하다고. 그래도 아빠가 원래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 내가 유학 오기 전에. 맞다.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 민준아, 걱정하지 마. 돈 문제는 아빠가 다 해결할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미안하다. 민준아, 아빠가 무능해서. 아휴, 됐어.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민준아, 잠깐. 전화가 끊긴다. 철수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본다.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이 계속 맴돈다. 차갑다. 실망한 투다. 쓸모없는 아빠라는 뜻. 하루 종일 우울하다. 밥도 먹지 않는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본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저녁이 되어 결심한다.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야겠다. 아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다.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간다. 대출 상담을 받는다. 손님, 현재 소득이 없으시고 담보도 없으시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신용대출은요? 신용대출도 한도가 얼마 안 됩니다. 기껏해야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럼 1,000만 원만이라도 빌려주세요. 이자가 연 10%가 넘습니다만 괜찮아요.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는다. 1,0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된다. 다시 집에 와서 계산한다. 지금 가진 돈 300만 원, 대출받은 1,000만 원. 합쳐서 1,300만 원. 여전히 3,000만 원이 부족하다. 친척에게 빌릴까 생각해 본다. 하지만 연락하고 지낸 친척이 없다. 모두 소원해졌다. 아들 키운다고 바쁘다고 만나지 않았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몇십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연락하는 것도 염치 없다. 며칠을 고민한다.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도 오른다. 몸 상태가 나빠진다. 일주일 후 민준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다. 아빠 아직 안 보냈어? 등록금 마감 다 돼가는데. 민준아, 아빠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근데 됐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친구한테 빌렸어. 뭐? 친구한테? 응. 여기 친구 부모가 부자거든. 걔한테 빌려서 일단 냈어. 민준아, 그건 이자 내야 하니까 빨리 보내줘.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때 보내줘. 친구한테 빌리는 거 너무 창피해. 전화가 끊긴다. 철수는 주저앉는다. 친구한테 빌렸다. 자신에게는 부탁하지 않고 친구에게 빌렸다. 아빠는 믿지 못해서 당연하지. 내가 약속을 못 지켰으니.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 며칠 후 어렵게 모은 돈 1,000만 원을 민준에게 보낸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다. 민준아, 일단 1,000만 원 보냈어. 나머지는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꼭 갚을게. 답장이 온다. 알았어. 그게 전부다. 고맙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없다. 철수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다시 검색한다. 아파트 경비 일자리가 하나 있다. 월급 180만 원.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 지원서를 넣는다. 며칠 후 면접 연락이 온다. 면접장에 가니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이 여럿 앉아 있다. 모두 절박한 표정이다. 김철수 씨? 네, 경비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나이가 65세시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다. 하지만 말하면 떨어질 것 같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린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 떨어진 것이다. 다른 곳에도 지원한다. 청소, 배달, 주차관리. 하지만 번번이 떨어진다. 나이가 많아서 경력이 없어서 건강이 걱정돼서 한 달이 지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든다. 대출 이자도 내야 한다. 어느 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 계란도 넣지 않는다. 아껴야 한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온다. 아빠, 나머지 돈은 언제 보내줄 수 있어? 친구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해. 손이 떨린다. 답장을 쓰려다 지운다. 뭐라고 써야 할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가 일자리 구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친구가 재촉해. 미안하다. 한 달만. 아휴. 알았어.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눈물이 난다. 무능한 자신이 한심하다. 그날 밤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는다. 민준이만 바라보며 사는 건 위험해. 민준이도 자기 인생이 있어. 이제야 깨닫는다. 아들에게 모든 걸 주려 했지만 정작 아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돈만 필요할 뿐. 그리고 자신은 돈조차 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가 되어버렸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잘못된 선택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혼, 아들에게만 집중한 삶, 모든 관계의 단절, 노후 준비 실패. 내가 뭘 한 거지? 통장을 다시 확인한다. 200만 원 남았다. 다음 달 월세를 내면 거의 바닥난다. 절망감이 밀려온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아들이 필요로 하는데,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달력을 보다가 깨닫는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다. 66세가 되었다. 아, 생일이구나.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다. 민주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기억해도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휴대폰을 확인한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다. 은행에서 온 대출 이자 납부 안내 문자다. 혼자 케이크를 사러 나갈까 생각한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혼자 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더 슬플 것 같다. 대신 동네 국밥집에 간다. 평소보다 조금 비싼 메뉴를 주문한다. 특선 국밥 8,000원. 생일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혼자 중얼거린다. 국밥을 먹으며 창밖을 본다.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다.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 손을 잡고 가는 노부부. 모두 행복해 보인다. 자신도 저랬었다. 아주 오래전 민준이가 어렸을 때 손을 잡고 걷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웃었던 시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지관 앞을 지나친다. 안에서 노인들이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다. 웃음소리가 들린다. 문 앞에서 망설인다. 들어가 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저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냥 지나친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는다. 텔레비전을 켠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인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케이크, 파티, 선물, 축하 인파. 부럽네. 텔레비전을 끈다. 고요한 거실. 혼자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인다. 오늘 아빠 생일인데 기억하니? 라고 물어볼까? 하지만 그러면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저녁이 되어 냉장고를 연다. 김치, 묵은 밑반찬, 계란 하나. 이걸로 생일 저녁을 먹는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만들고 밥을 데운다. 식탁에 혼자 앉는다. 생일 축하해. 철수야. 스스로에게 말한다. 씁쓸한 미소가 나온다.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는다. 목이 메인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과거가 떠오른다. 30살 생일. 아내 윤희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케이크를 사왔다. 둘이서 조촐하게 축하했다. 40살 생일. 민준이가 초등학생이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라며 그림을 선물했다. 서툴게 그린 가족 그림. 아빠, 엄마, 나.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 그림은 어디 갔을까? 이사할 때 버렸나? 아니면 어딘가에 남아있을까? 50살 생일. 이미 이혼한 후였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었다. 입시 스트레스로 바빴다. 생일을 축하해주지 않았다. 아니, 기억도 못했을 것이다. 그때부터였나? 생일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 된 게 60살 생일. 조기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민준이는 대학생이었다. 친구들과 놀러 갔다며 집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66살. 여전히 혼자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든다. 잠이 오지 않는다. 휴대폰을 본다. 민준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대하며. 하지만 아무 메시지도 없다. 자정이 넘는다. 생일이 끝났다. 그렇게 또 한 살을 먹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또 약을 먹는다. 혈압을 재본다. 높다.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다. 혈당도 측정한다. 역시 높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깝다. 약만 먹으면 되겠지. 오후에 복지관 앞을 다시 지나친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가 본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말을 건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네. 그냥 구경하러. 등록하시면 여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어요. 요가, 노래교실, 건강강좌. 아, 네. 생각해 볼게요. 둘러보다가 한쪽 방에서 노인들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 차를 마시며 웃고 있다.
부럽다. 저렇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자신은 끼어들 수 없을 것 같다. 평생 혼자 살았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잊어버렸다. 복지관을 나온다. 집으로 돌아온다. 또 혼자 창밖을 본다. 해가 진다. 하루가 또 끝난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중얼거린다. 대답은 없다.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금이 가 있다. 저 금처럼 자신의 삶도 금이 가 있다.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없다.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후회는 계속된다. 밤새도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건강이 더 나빠졌다. 어지럼증이 잦고 다리에 힘이 없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계속 미룬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다. 월세를 밀렸다. 집주인에게서 독촉 전화가 온다. 김철수 씨, 월세가 2달째 밀렸는데요. 언제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언제까지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다음 주까지. 하지만 다음 주에도 돈이 없을 것이다. 민준에게서는 1달 넘게 연락이 없다. 보낸 문자에 답도 없다. 어느 날 저녁 현기증이 심하게 온다. 쓰러질 것 같다. 119에 전화해야 하나 망설인다. 구급차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그냥 참는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는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뜬다. 밤이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다. 간신히 일어나 약을 먹는다. 물을 마신다. 거울을 본다. 늙은 얼굴, 주름투성이, 생기 없는 눈, 이게 나인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늙어버렸다. 다음 날 병원에 간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검사를 받는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환자분 당뇨 합병증이 왔어요.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이번은 비용이 환자분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약 처방만 받고 나온다. 약값만 15만 원. 카드를 긋는데 손이 떨린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는다. 이렇게 죽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혼자 이 빈집에서 민주는 알까? 아빠가 아프다는 것을, 아빠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올까? 돈도 못 보내주는 쓸모없는 아빠를 보러 눈물이 난다. 하지만 닦지 않는다. 그냥 흐르게 둔다. 며칠 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민준에게 전화를 건다.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낸다. 민준아, 아빠가 많이 아파. 연락 좀 해줄래? 1시간 후 답장이 온다. 아빠 병원 가봤어? 약 먹어? 응. 갔어. 그런데, 그럼 괜찮겠네. 나 지금 시험 기간이라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는 오지 않는다. 철수는 깨닫는다. 아들은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다. 귀찮아할 뿐이다. 평생 아들에게 모든 걸 줬지만 아들에게서 받은 건 무관심뿐이다. 내 잘못이야. 그렇게 키웠으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법만 가르쳤으니까. 감사하는 마음, 사람을 아끼는 마음은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아니, 자신도 몰랐으니까.
자신도 부모님께 그러지 못했으니까. 악순환이다. 대물림 되는 외로움. 어느 날 저녁 복지관에서 전화가 온다. 김철수 어르신이시죠? 저희 복지관에 등록 안내드렸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아, 글쎄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많이 오세요.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가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제 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해봤자 평생 혼자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안다. 이렇게 혼자 죽을 수는 없다. 며칠을 고민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민준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잘못했어.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사랑을 돈으로 표현했어. 하지만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빠의 관심과 시간이었을 거야. 이제 와서 깨달았어. 너무 늦었지만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식이었어. 너를 집착했고, 너에게만 매달렸고, 그 과정에서 너를 질식시켰어. 이제 놔줄게.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행복해라. 민준아, 사랑한다. 아빠가. 전송 버튼을 누른다. 답장은 오지 않는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철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본다. 봄이다. 나무에 새싹이 돋는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논다. 사람들이 산책한다.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 자신이 있든 없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오랫동안 해가 진다. 어둠이 찾아온다. 철수는 여전히 앉아 있다. 혼자 고요 속에서 평생을 잘못 살았다. 이혼도 잘못, 아들 키우는 것도 잘못, 인간관계도 잘못, 노후 준비도 잘못, 모든 선택이 잘못이었다.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 내일은 복지관에 가볼까? 용기를 내서 사람들과 어울려 볼까? 조금씩 아직 늦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 창밖 어둠이 짙어진다. 철수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다. 혼자, 빈 방, 빈 집, 빈 삶. 그렇게 시간이 흐른다.